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하면 친척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일부 어르신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를 갖고 와서 내 말이 맞다 뭐 이러면서도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알고 보면 유튜브발 가짜 뉴스라고요. 예. 이번 추석은 이제 비대면을 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지난 추석 때도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그대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를 받아 쓴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작년 이맘때쯤인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우파 유튜버들한테 왜 노란 딱지가 붙냐 국감장에서 막 구글 코리아 대표 불러다 놓고 질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 막 격려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노란 딱지 붙는 거는 뭐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다 붙는 건데 네. 우파 유튜버들이 우리만 붙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확인 없이 믿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우파 유튜버들의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아마 보수당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선거 뚜껑을 까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는 우파 유튜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래서 뭐 당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일부 의원들 우파 그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당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인터뷰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전 의원이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진단도 내렸고 그들은 돈만 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예. 도가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가 넘는 게 이제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난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랑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도했다고들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보수 유튜버들이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거를 다시 송출하고 이렇게 통해서 더 확산된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수 유튜버들이 그날 광화문에 모여라.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수 유튜브에 다 출동해서 그 영상을 찍고 다시 내보내고. 예. 근데 선동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8.15 집회에 모여야 그래야 이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이거 뭐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건 사실 이런 별거 아닌 걸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방송들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 메인 화면에 인기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인기 탭에 이제 사실 채널 하나당 한 콘텐츠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근데 8.15 당시에는 30위권에 거의 보수 유튜버들 콘텐츠로 덮여 있었고. 그다음에 한 채널, 신의 한 수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은 10위권에 2개가 무려 걸려 있었고. 20위권으로 치면 3개나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기 탭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보니까는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야 됩니다. 조회수가. 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올라간다. 아주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눌러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에 걸쳐서 10만, 20만 이렇게 된 건 올라갈 수가 없죠. 하루 만에 뭐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지금 하수상 이야기는 사실상 우파 유튜버들이 코로나 2차 재확산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사실 그렇고요. 심지어는 재확산이 되고 나서도 신의 한수를 운영했던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병상에서 다시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뭐 밥이 맛이 없다, 뭐 좋은 거 좀 갖다 줘라 이런 얘기 됐었죠. 예, 뭐 그런 불평불만을 넘어서 자기는 이제 양성을 당했다고. 자기는 사실 음성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해서 양성을 당했다고. 그런 식의. 자기는 음성인데 문재인 정부가 조작해서 양성이 됐다. 근데 그런 거짓 발언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아무래도 믿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예.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재헌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 유튜버들이 뛰어듭니까? 보수 유튜버들 일부는 방영농단 국민저항본부라고 자기들끼리 유튜브 상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농단에 자기들이 저항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지금 선동을 또 하고 있어요. 방역농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코로나는 이미 재확산이 돼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해운대나 용산역이나 이런 데는 퍼지질 않는데 왜 광화문에서만 퍼지느냐. 이거는 선택적 방역이다. 뭐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화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조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음모론은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음모론을 훨씬 뛰어넘는데 심지어 그 보수 정당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박대출 의원님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질본의 자료에 따르면은 8월 15일부터 5일간은 광화문발 확진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광화문에 대한 만연 사항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5일 동안은 이제 잠복기니까 안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사실 보수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박대수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근데 보수 언론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 받아 쓴다면서요. 그건 이제 뭐냐면 스웨덴 사례를 말하면서 요즘 집단 면역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년층만 보호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걸리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받아서 쓰고 있죠. 이를테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조를 보수 유튜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이렇게 유튜버 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네. 아까처럼 뭐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이 코로나를 키우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걸 보시는 분은 정말 그걸 믿고 또 오히려 슈퍼챗이라고 예. 돈까지 제공하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유튜버들에게. 네. 안타까운 일인데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걸? 뭐 채널을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홀로코스트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제재를 합니다.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제 추정으로는 슈퍼챗 1, 2, 3위 정도가 보수 유튜버들로 덮여 있었는데 예. 유튜브 유튜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씩 그냥 버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슈퍼챗 순위를 보면 예. 탑 10에 우리나라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이 아니고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잖아요. 예, 1, 2등 예. 다 순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 측에서는 수수료를 예.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그만큼 뗀다 이거죠. 예. 수수료도 뭐 35%가 넘는다면서 38% 정도 뗀다는 얘기 있던데. 30에서 38%니까 뭐 누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 정도를 벌어버리는 상황이라서. 예.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제재를 하냐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예. 한국 실정법을 어기고 코로나 재확산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가만히 방기하는 건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윽투브였나요? 예. 그 유튜브는 계정이 정지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튜브 측에서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유튜브 쪽에서 정지를 시켰는데 어떨 때 정지시키냐면 좀 시끄러워야 합니다. 언론이라든지 뭐 여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러면은 유튜브에서 약간 좀 부담이스러우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GZSS라는 예, 예. 유튜브가 그것도 사실은 정지됐죠. 예, 사실 세계 1등이 거기였는데 예. 기사가 막 났습니다.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정지를 시켜 주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예. 그리고 뭐 SK 최태원 회장 등등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예. 근데 역시 가로세로 연구소는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죠. 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적인 게 아닌가 구글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그 어떤 심증을 지울 수가 없긴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추석은 비대면 또 많이 모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예. 이런 문제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얼굴 붉히기는 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긴 한데 예. 또 남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또 보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뭐 카카오톡 이런 데서만 돌리니까 뭐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공동체 해악을 끼칩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규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